안녕하십니까.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다뤄드렸던 부동산 뉴스에서 조금 벗어난 전세나 월세, 즉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해도 당한다. 하루차 전세 사기 방지법 왜 안 되나? 이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2020년 A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강남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평당 1억이 넘어가는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용 면적이 18평이기 때문에 24, 25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제곱미터를 23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했다. 당시 시세는 21억이었지만 매수자가 시세보다 2억을 더 준다고 집주인한테, 매도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네요. 시세가 21억인데 23억에 매수하겠다.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을 사는 대신 뭔가 있었겠죠. B씨에게 보증금 12억 5천만 원에 2년간 전세로 거주해달라고 요구했다. 흔히 말하는 내가 집주인인데 집을 팝니다. 근데 매수자는 들어와서 살 게 아니고 이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산다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 부동산 실무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세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세를 사는 조건을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팔면서 다른 데 전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안 가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요. 또 매수자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이해서 또 수수료가 나가고 해야 되는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자고 매도자하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탄이 딱 맞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B씨는, 집주인은 이를 수용해 A씨에게 집을 팔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다. 지금 여기 기사에서는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다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한 거죠. 원래는 이제 잔금 치르면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매매 같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한 2달 후 정도가 잔금일이기 때문에 2달 전에 이미 계약서도 쓰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지금 받아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는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겠다. 근저당 사기를 당한 것이다.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는데 무슨 전세 사기를 당하지? 근저당 사기를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요. B씨, 그러니까 매도인 역시 A씨가 계약 당일 집에 25억 8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됐다. 시세가 21억인데 매수자가 23억에 매수를 한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그 집의 근저당,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두고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업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은행에서는 시세가 21억인데 25억을 빌려줄 리는 없겠죠. 물론 이제 25억 8천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금액 전체를 다 대출해 줄 리는 없겠죠. 대부업체니까 제3금융권이나 사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됐다. A씨가, 그러니까 매수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꼴이다. 아까 23억에 팔았는데 전세를 12억 5천에 살게 됐으니까 거의 10억 정도밖에 손에 못 쥐게 되는 거죠. 차라리 팔고 내가 이사를 가버렸으면은 23억을 다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만큼 덜 받고 이제 계약을 했을 텐데 전세 보증금을 이제 통째로 날려버리는 상황이 생겼죠. 왜냐하면 집값보다 근저당이 더 많기 때문에 1순위자가 경매가 된다 그러면 다 가져가 버리면 2순위자인 세입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기를 당했다는 거죠. B씨가 계약 직전까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 없음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계약 직전이라는 게 잔금 때 전세계약을 다시 쓴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 직후 바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소용이 없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보통 실무적으로 봤을 때 잔금 치르게 되면은 보통 잔금이 이제 이사 들어가기 직전에 매도인, 매수인, 집주인들 만나서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면은 등기부등본을 언제 떼느냐? 당사자들이 오기 전에 부동산에서 미리 다 떼어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9시, 10시 요때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게 되죠.
그러면은 잔금날 등기부등본을 띄면은 자기가 주인이었었기 때문에 근저당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날 계약서도 쓰고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는 당연히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전입신고가 돼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하느냐? 이거는 제가 정말 한 20년 전부터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항상 제가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세미나 할 때도 아니면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상위법은 특별법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은 뭐냐? 그러니까 이 본 방송을 봐신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 아셔야 될 게 그 3박자라고 그러죠. 3박자 중에 하나로 빠지면은 대항력을 잃어버린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3박자라는 게 뭐냐? 일단은 전세 계약을 맺게 되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네, 전입신고하면서 주민센터나 요즘엔 등기소 가서 받으신 분들 거의 90% 없어요. 보통 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 그 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확정일자는 몇 월 며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전입신고, 점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새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계약서,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사 이렇게 세 가지가 완성이 된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집주인이 대출 받는다고 무슨 핑계로 해가지고 나 전입신고 좀 해야 되니까 주소 잠깐 빼달라. 세입자가 잠깐 주소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받았던 어떤 법률적인 효과, 우선순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다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그 다음에 이사 점유는 이미 하고 있었지만 이 세 개가 일치가 된 다음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갔다 오면은 그 이전 거는 무식이 돼버리고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자가 그거를 이용을 한 거죠. 근저당 설정은 이삿날, 그러니까 잔금날 근저당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저당의 설정 효력은 언제 발생이 되느냐? 법원에 접수하는 날, 그날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이사 들어가는 점유, 이 세 개가 일치된 다음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법원 등기 사무를 뭐 저녁 12시까지 보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6시 이전에 끝나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설정,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늦어도 업무 시간 6시 이전에 설정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세입자를 위한 대항력의 요건은 이길 0시부터 발휘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시부터 발휘가 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의 시간 갭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를 노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사 들어가는 날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을 때 융자가 하나도 없더라도 집주인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세입자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오는 날 근저당 작업을 미리 해놨다가 세입자 전입신고하는 날 그날 오후 늦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법원에 근저당 설정을 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중에 경매가 됐을 경우에 우선순위는 은행 근저당권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좀 맹점인데, 이거를 이용한 사기가 1년에 잊을만 하면 뉴스에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고쳐져야 된다고 뭐 국회의원들도 의원 입법 발의를 하고 다 했지만 국회에 문턱을 못지 못하고 뭐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다든지 이 상태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20년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굉장히 그 보증금을 다 떼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은 법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부 법원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확정일자라든지 전입신고는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지자체 간에 어떤 게 우선순위냐, 현 시스템상으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이 고쳐진다든지 아니면은 효력 발생을 정말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그 시간대부터 전입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때 시간까지 기록해서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접수받은 그 시간은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뭐 일종의 매수자가
그 매도자한테 당신이 전세로 살아라 해놓고 집값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의도적으로 받아버렸다는 거는 이 매도자를 어떻게 보면은 뭐 손해를 보게 할 작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하소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순위에서 당당하게 우선권이 있거든요. 근저당 설정이. 따라서 이 지금 세입자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그다음에 점유, 계약서 이 이사 들어가는 거가 혈액이 발생되는 이 시점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길 영시로 두는 한은 이러한 기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10억 5천이면은요, 사실 일반인들이 평생 벌어서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격대인데 전세로 그냥 일순간에 지금 다 날려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생긴 겁니다. 민법의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항상 내려오는 말이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 이런 그 불문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분명히 전입신고도 먼저 하고 이사도 다 들어왔고 확정일자도 이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근저당 설정한 집주인이나 매수자한테 권리에 있어서 뒤처짐으로 인해서 12억 5천이나 해당하는 이 전세금을 다 날려버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제도를 빨리 개편해서 억울한 세입자가 없게 해야 될 텐데, 제가 20년 넘게 지금 25년째 부동산에 있지만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개선은 안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어떤 법적인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률적인 부분을 좀 다뤄봤고요. 다음에 또 핫한 부동산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